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에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젠슨허 CEO가 나름대로 500억 자사주 매입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는데, 시외에서 엔비디아가 좋지 않은 시세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투심 꺾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다만 우리 시장이 지난 미국 시장의 낙폭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 선물을 반영했을 때를 함께 반영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그냥 밀릴 수 있지. 기존에 얘기 드렸던 진짜 알파제가 말한 대로 질질질질 빠지네, 이 정도 움직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비중이 매우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해지를 해준다면 2차전지나 바이오 쪽에서 매우 좋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기대감에 맞춰서 오늘 진짜로 2차전지와 바이오가 한 번씩 강한 슈팅을 내 보이면서, 역시나 지금은 주도업 안에 머물고 있으면 종합지수가 눌리는 시세를 보이더라도 우리 계좌는 좋은 시세를 볼 수 있는 판짜기가 잘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잭슨홀 미팅으로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기대감에 막 들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였죠, 라이브에서? 월요일에 딱히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선반영 같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의 함정, 엔비디아의 실적이 290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300억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은 실적적으로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건데,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컨센을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에서 가지기 시작한 거죠. 스마트머니는 이미 길잡이를 해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쭉쭉쭉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입니다, 라이브를 진행했어요. 오랜만에 전체 방송 한번 했는데 평일에 바이오의 숨고르기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얘기 드렸고, 그 기준에는 알테오젠과 함께 유한 양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 상승, 2차 전지도 더 갑니다. 강하게 얘기 드렸고요. 또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 이런 바이오는 조심하시라, 이런 것도 영상으로 다 남겨드렸으니까 지금의 시장을 대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한 양행을 어제 저녁에 얘기 들 때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의 숨고르기 사인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제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시부터 바이오가 밀리더랍니다.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은 상당히 버텼는데 1시에 바이오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반도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눈치 장세를 보지 않을까 했는데 반도체가 나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바이오의 수급을 뺏어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스마트머니의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늠이 안 되니까 일단 선제적인 수급이 한번 어제 들어왔었다라고 보면서, 야, 이거 바이오가 여차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한 양행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노랑보라 시그널이 같이 나오면은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유한 양행이 그냥 뭐 일반 제약바이오 아니잖아요. 지금 11조의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밀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뭐 죽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정세 정도는 나왔을 거였다. 그러면서 얘기 드린 게, 오늘 아침에는 어제 너무 강했으니까 한번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윗골이 만들 거라고 했어요. 진짜 윗골이 나왔네요. 이건 정말 귀신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봤고, 또 오스코텍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서 저는 유한양행은 윗골이 달아도 오스코텍은 그래도 조금 더 강세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스코텍이 더 약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보면서 바이오 업종의 투심을 한번 우리가 가늠해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ABL 바이오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 진짜 지금 기관들이 못된 짓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8시 53분과 8시 43분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8시 43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8시 53분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거 보면은 개인들 눈 돌아가거든요. 이러면서 갑자기 갭을 띄워요. 그럼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시가 띄워놓고 기관들이 쭉 당겨요. 이 상태가 됐으면은 개인들은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한 차례 바이오의 1차 파동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1600만 주나 터졌는데 강한 윗꼬리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추세로 돌아 올린다? 그게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ABL 바이오는 지금까지 노출된 재료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재료가 있던 건 아니에요. 단순히 리포트발로 땡겼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기간의 매도세가 도드라지는 현상이 있죠. 제가 이거 가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기간이 딱 던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개인만 붙게 만드는, 야 진짜 이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400억을 던졌어요. 그래서 특히 사모펀드에서, 이게 여러분 순수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봐야 될까요? 리포트 내놓고 사모펀드가 물량 던지기를 했다, 이러면은 진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 뭐 무너진다 뭐한다 이런 건 아닌데 단기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적으로 돌았을 때 오히려 반도체가 그동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리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빠졌다 한들 내일부터는, 오늘 밤에 설사 미국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밀린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다음 월요일부터는 반도체가 한 번은 그래도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두고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을, 지금 시장의 중심 어쨌든 바이오니까 바이오에 가장 큰 비중이 들어 있어야겠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랑 반도체까지도 적절한 비중을 세팅만 잘 해놓으면 된다. 그러면은 종목이 순환매를 돌 때 하나씩 과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차익해서 들어올라 있는 가격군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대기하는 그런 순환매장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피할 종목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그리고 뭐 테마주들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뭐 영일만 테마주, 뭐 저출산, K푸드, 막 이런 테마들만 제껴놓고 오로지 주도 업종에서만 악착같이 붙어있으면 지금 종합지수는 눌리더라도 그래도 수익률을 쏠쏠하게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돌아올리면 진짜 그거만큼 좋은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시장이 언제부터 돌아올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코스닥이요. 제가 지금까지는 코스피 위주로 많이 얘기 드렸는데 지금부터 코스닥은요, 뭐 많이 빠지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죠. 살짝 쿵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7거래일 연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도 약간 동행은 되겠지만, 코스피가 눌림이 이제 끝난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이번에 급반등을 한번 만들면서 엄청나게 강한 시세, 진짜 하반기에 그동안 상반기에 이렇게 억울했던 모습을 토해낸 그런 상승세를 돌아가면서 보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도 미친듯이 올라가서 뭐 빠지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2차전지도 저가 매수로 올라가서 기다려주고, 반도체주 나도 쉴 만큼 쉬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순환매 돌면서, 또 반도체는 아마도 꾸준하게 올라갈 거긴 한데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세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얘기 드렸죠. 질질질질 빠지고 있다. 이거 아마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200일선과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뭐 저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코스피가 여기서 정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랠리를 조금 만들 것 같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랠리를 다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제가 당초에 봤던 대로 2540p에서 2580p 요 정도 밴딩까지 한번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 앞으로 2주 정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일 수가 있다는 거. 애초에 이거 저항 걸리는 거 이때 컨트랑 비슷하게 유사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대로라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그냥 옵션으로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코스닥은 미리 빠지고 있었어요. 미리 이렇게 지겹게 빠지고 있고, 생각보다 오른 것도 뭐 그냥 그닥 그렇거든요. 서킷 브레이커 맞은 것도 겨우 그냥 회복한 정도예요. 지금은 8월 5일에 서킷 브레이커 맞은 거조차도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개인 투자들의 심리를 많이 꺾기 위해서 안 올려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터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9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8월은 제가 7월 달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지루할 거다. 내리더라도 올리고, 올리더라도 내려오는 그런 흐름, 내리더라도 올리고 또 올리더라도 내리는 이런 지루한 흐름을 만들 거라는 거를 7월달 말부터 미리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 구간에 의미를 가지지 말자. 어차피 이거 깨질 거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였는데 여기보다 더 깨지는 흐름이 나온 정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잔고를 한번 둘러보면은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시장이 지지부진해 버리니까 신용잔고도 이제 위축된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어지고 순환매 장에서 너무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오전에는 바이오 올라갔다가 오후에는 반도체 올라가고 이거야 쫓아붙으면 이제 물리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바이오가 막 올라가다가 이제 슥 빠지면서 반도체도 한번 올라오고 마지막에 주도적으로 2차전지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가늠을 하기가 힘든 장세가 열리다 보니까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신용을 써가지고 땡겨 올린다? 내가 수익을 챙긴다? 그거는 아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서 지금은 투심을 굉장히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은 아직도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뭐 빠져봤자 아직도 여기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빠져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이랑 괴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다 따라 붙는다. 미국 시장 올라갈 때 그럼 우리도 다 올라갔어야죠.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 시장 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빠진다고 막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쿠션을 해주는 그런 시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그것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결국 스마트머니의 엔딩은 정해져 있었다.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300억을 돌파하는 미친 성과를 냈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시장에서 실망한 건 뭐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지난 분기까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200%씩 상승세를 보였다. 근데 이번 분기에서는 154% 상승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의 각도가 항상 요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상승을 할 건데, 만약에 상승의 각도가 요렇게 꺾여 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실망감의 눌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게 나온 거예요. 실적과 뭐 이익, 성장 모두 좋은데 전년 대비해서 성장 각도가 조금 완만해졌다.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난 거고, 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4분기에 블랙엘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원래는 4분기에 양산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냥 출시해서,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게 블랙웰의 B100이 아닌 B200이 먼저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고성능의 B100보다는 B200을 먼저 출시한다는 게 뭔가 하자가 있나? 그거 알아봤더니 블랭크 마스터에 대한 변경을 해본다고 해요. 일단은 뭐 그전에 H 시리즈 호퍼의 매출은 지금 상승 중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블랙의 신작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실적은 여전히 컨센은 상회했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볼까요? FDA 3상을 통과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량 패대치는 셀 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가다듬고 그 다음부터 랠리를 미쳐서 만들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당장에는 기대감, 이 분기 상승률에 대한 저하로 조금 눌림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컨센 상회했고 시장의 추정치보다 계속해서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317억을 제시할 걸로 보고 있는데 3분기에는 젠슨왕 CEO가 325억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또 가이던스에서도 상향을 시켜버리는, 진짜 우리 돈 잘 벌어 라는 것을 뽐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외에서는 엔비디아의 낙폭을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제 이미 슈퍼마이크로라고, 이게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랑 거의 중축을 이루고 있는데 분기 보고서 지연이 있었어요. 이거 사이버 공격 받아가지고 분기 보고서 지연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반도체 주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 얻어맞았거든요. 이미 엔비디아도 4%대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 낙폭을 보인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적은 좋았는데 단순히 성장률이 조금 꺾였다, 그것 때문에 막 오늘 폭락하고 뭐한다? 그러지 않을 거란 거죠. 미국 시장도 무난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오히려 미국 시장 장 열리면 땡겨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처맞고 미국 시장 땡겨 올리고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설마 올라갔다 다시 뭐 내려온다고 한들 우리 시장은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이미 패대기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 제시하고 있었고, 결과에 맞춰서 그냥 끼워 맞추기, 명분을 삼아가지고 누르고 싶었던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선물이 1.2%대까지 낙폭 만들었는데 지금 0.3%대까지 땡겨놨거든요. 진짜 미선물도 대단한 미선물로 반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눈높이 이제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고속 성장은 여전히 하고 있고 뭐 시장 충격 출정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너무 걱정하기보단 그냥 당초 봤던 대로 질질질질 수급 논리로 그냥 시장이 9월 초까지 조금 고생하는 그런 모습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종합지수가 빠져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업종별 시세는
지속적으로 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2차전지의 저가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차트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볼 땐 이 낙수가 LG에너지솔루션의 저가 매수세로 도입이 되더라. 그래서 지난해 해에 SK하이닉스의 바닥권의 시세가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의 바닥권이다라고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뭐 포스코나 아니면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 안에서도 키 맞추기를 고려한다면 삼성 SDI나 뭐 포스코 그룹주 이런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엔솔은 먼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무언가 신규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그룹주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냥 이거 LG엔솔 날아가는데 어떡하지? 삼성 SDI까지 오늘 가버리네? 이렇게 그냥 구경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이제는 포스코 그룹주도 한번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제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서 1차 반등이 끝나려면 이 종목 섹터까지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양극재죠.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쪽이니까 함께 움직인 건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2차전지 움직임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뭐 에코프로 BM 이런 코스닥의 양극재 관련주가 미친 시세를 한번 내줘야지 한번 설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2차전지도 차익 실현 나오겠거니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2차전지도 뭐 가는 길에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하나의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 주일 내일 밤입니다. PC 지표인데 이게 하나의 또 증시 반등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 아마도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 다음 주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좋은 시세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 혹은 다음 주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추석 전주에 이제 또 명분이 있잖아요. 야 이제 추석 연휴 때 FOMC 있고 우려감 있으니까 이제 연휴를 대비한 투시 마카 이런 걸로 또 내려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면 또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 횡보하거나 빠지거나 엄청난 반등이나 추세를 돌린다. 이거는 아직은 좀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미선물 열심히 땡기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는 0.38%까지도 땡기고 있습니다. 미선물이 아시아 시장 열릴 때 열심히 지금 반등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시세에 많이 빠졌었는데 아마도 이제 애프터마켓 열리면은 뭐 좋은 시세 보이지 않을까, 그냥 열심히 반등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매크로 다른 거 없고 특히 빅스 지수의 반응을 보면 이거 뭐야? 엄청 뭐 위협감 있는 거 아니네? 시장 부러지네 뭐네? 뭐 공포감 있고 이런 거 아니네?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니까 그 영향세가 아닌가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오늘 나름대로 매도세가 거칠었어요. 근데 이 매도세의 주인공이 사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었다.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내일이 8월 30일이죠. 그래서 월 말이에요. 월 말에 수익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쳐내는 거죠. 8월달은 시세가 안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매도세로 그냥 찍어 누르면서 던질 거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9월에 이제 올라가는 것만 챙겨서 수익률 극대화하는 이런 어떤 포지션 싸움이 오늘 명확하게 일어났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거든요. 이것도요. 깨끗하게 좀 청소하는 그런 모습도 났고 수익률 마사지까지는 안 되는데 그리고 현물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죠.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만 열심히 사고 있는데 요 매도세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만 볼 수 있고 뭐 이런 파생시장 수급만 보더라도 아직은 시장에서 하방을 보는 요인이 크구나. 뭐 급락까지 아니더라도 여전히 질질질 셀 수 있겠구나. 이건 우리가 감안을 하고 시장의 대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대 5%대 빠졌어요. 그에 반해 코스피는 0.9%.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열심히 시장의 쿠션 역할을 잘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에서도 이런 거는 뭐 당연한 논리니까 먼저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5%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끝에 가서는 6.12%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정말 강한 시세 보였고 삼성 SDI도 5.6%대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2차전지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구나. 각각의 좋은 내용들 도요타용 배터리 GM 합작 공장에서 생산 검토한다. 이런 것도 있고 삼성 SDI가
뭐 전고체 배터리 이제 양산 이런 거 일정, 뭐 샘플 B 납품했다 막 이런 뉴스도 들리면서 반등의 모멘텀 찾기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기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거든요. 요거 지지하면은 이제 강한 움직임 한번 보일 수 있고, 요거 지지 못하면은 이제 진짜로 질질질질 200일선 22선 뚫리니까 더 빠질 겁니다. 2540에서 2580 요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 빠지면 이제 이거 끝나면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진짜 편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금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 요 마지막 보릿고개 남았으니까 요거만 조금 힘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엄청난 하락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대감 가지고 보시라. 지금 바이오도 어쨌든 시장 빠질 때도 버텨주고 있고, 얘네가 낙폭을 만들수록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 상황에서 2차전지도 반등 시도하면은 좀 쿠셔닝 역할을 제대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하락세 보이기보다는 어느 순간 강한 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는 거 말고 땅 치고 가는 그런 흐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반기 기어이 보고 싶거든요. 코스닥에서 제가 2017년 시세랑도 많이 비교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제 앞에 콘텐츠 보시면 당연히 나옵니다. 기대감 가지는 시세를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정관번 보면은 너무나도 시세 추이가 명확합니다.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 와 이거 차트 찍어보면 진짜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진작에 보지 말자고 했고, 다른 개별주들 여간 재미없습니다. 오늘 반도체들이 역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야 2차전지는 불긋불긋하죠. 아침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바이오 뭐 그때도 개별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 군데군데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주도주라고 하면 역시나 2차전지가 주도주였구나. 특히 코스피 키워드가 붙은 2차전지. 제가 코스피의 2차전지는 진짜 기회 깍쟁이가 짙도록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도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놓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이런 대장주들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많이 안 움직인 거예요. 이제 이런 종목들 플러스 양극재 종목들이 한번 불을 뿜을 기회를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 전고체 관련주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알박 관련주 이런 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주도 강세를 보였죠. 이런 걸 봤을 때 음극재도 강세 보였고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양극재 하나 남았다. 요 양극재가 설치기 전까지는 2차전지가 조금 더 랠리를 더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죠? 바이오만 다 갖고 있어도 안 되고 2차전지만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춰놓는 그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오가 내려가더라도 2차전지가 올라가지고 2차전지가 내려가더라도 바이오가 올라가지고 이런 시속 게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뭐 2차전지가 너무 과하게 올랐는데 그럼 바이오에 조금 한번 잡아보고, 바이오가 너무 올랐는데 그럼 2차전지 조금 넘겨보고, 이런 움직임을 긴밀하게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고, IT도 이제 빠진 만큼 빠졌어요. 진짜로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도 그냥 무난한 반등 정도는 아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섹터다. 그저께부터 IT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로 반도체도 반등세를 노리는 수급이라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은 곧 죽어도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포기하지 말자. 다 우리가 주도주 안에 있으니까 공략 꾸준히 해야 되고, 결국에는 뭘 사든 웬만하면 올라가는 시세, 웬만하면 내 계좌가 좋아지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뷰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뭐 오늘 특별한 건 없고, 알테오젠이 여전히 시총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오늘 리가캠 바이오라던가 ABL 바이오가 신고가를 갔음에도 야 이거 기관들이 패대기를 치는 판짜기에 한번 우리가 당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 유한양행이 단기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만 엄청 매수했는데 뭐 이거 땡기려면 땡길 수 있겠죠, 힘으로. 그런데 과연 이게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게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실적 모멘텀, 어떠한 키워드 모멘텀이거든요. FDA 삼상 통과라는.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 시그널을 이기고 그냥 밀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더라도 조금 쉬다가 이제 실적의 기대감, 실적 밸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무난한 우상향 정도는 아마 뽑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시원하게 200이선 뚫어졌습니다. 그제 200이선 걸려서 내려왔고요. 오늘 시원하게 뚫어졌죠. 추가 상승 나오면 조금 쉬는 흐름 나올 거예요. 얘도
조금 쉬는 흐름 나오면서 200일선이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어서 LG 엔솔이 쉬면서 뭐 지금 키높이가 삼성 SDI가 좀 낮게 있잖아요. 삼성 SDI는 아직도 200일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기다릴 것 같아요. 삼성 SDI도 LG 엔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일선 뚜루로 한번 올라올 거거든요. 요런 흐름들,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이제 다 올라올 겁니다, 차례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거의 뭐 신저가, 오늘 에코프로 BM은 신저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한번 툭 쳐줬죠. 이거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또 에코프로 그룹에서 제일 시총이 가볍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강세 보였고, 나노 신소재나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 잡기를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뭐 얼마나 강세를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2차전지가 올라가는 시세가 바이오 때문이 아니라 IT,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일 때 2차전지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바이오의 수급을 뺏어 먹으면서 코스닥이 2차전지가 움직이거든요. 셈법이 좀 복잡하게 꼬여서 지금 수급 간에 교환이 생기고 이동이 생기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뭐 내가 가진 업종이나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둘러보면서 수급의 이동을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좀 더 시장을 대응하는데 쉬울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종목 없이 한미 반도체라던가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많이 눌렸는데 거의 다 200일선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뭐 엄청난 상승을 보인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막 엄청 무너지고 더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반등세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이나 업종 이런 거를 대놓고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에 추이 보면서 내일 또 대응 전략을 면밀히 한번 준비해 보기로 하고, 진짜로 우리가 돈을 버는 시즌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졌거든요, 코스닥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 버텼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졌고 반등했다 또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친 상승 한번 나오는 거 진짜 우리가 더 미룰 수도 없지 않을까요? 이거 기대 꼭 하고 싶고, 9월 1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랑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만나서 토론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계는 아닌데 모두 발언은 공개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아마 금투세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 바로 이번 주말입니다. 내일 잘 넘기고 혹시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온다면 당장의 월요일에도 우리가 금투세의 유예에 대한 이런 힌트를 받으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다양한 지금 재료들이 남아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세, 폭락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자. 진짜로 그냥 지금은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다. 진짜 땡기기 전에 마지막 괴롭히기 하는 거다. 그 마지막 괴롭히기만 여러분이 잘 견디시라. 저는 이렇게 좀 응원을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